지게차 장비 구조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힘드시죠? 하지만 거의 마무리 돼가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이번엔 4번 유압장치 기기를 볼게요. 1. 유압 펌프 구조와 기능. 구성에는 유압 발생장치, 이게 유압 펌프예요. 유압 구동장치, 모터와 실린더, 유압 제어장치, 유압 제어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즉 펌프, 모터 실린더, 제어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2번 유압 펌프. 기관이나 전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오일 탱크의 유압유를 흡입, 제어 밸브로 송출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유압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유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유압 이러면 뭐 같아요? 자, 그 유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름 유자, 그 유하고 압력의 압자 해가지고 유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압축성 액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펌프로 이렇게 압출했을 때 뭐라 그럴까, 그 압력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압축성 액체를 펌프적으로 압축했을 때 나오는 그 힘인데, 이거를 왜 유압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쓰인 액체가 기름이거든요. 기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압 펌프는 엔진 출력의 기계적인 운동을 유압으로 바꾸는 장치를 유압 펌프라고 해요. 여기 써있죠.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근데 그게 이 유가보다 기름이다. 그래서 유압 펌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볼게요.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기어 펌프가 있고, 베인 펌프가 있고, 플런저 펌프가 있는데, 요거 외우자. 그냥 요건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유압 펌프는 지게차에서 엄청 쓰인단 말이에요.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마스트를 앞뒤로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브레이크든 뭐든 할 때도 다 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일단 기어 펌프는 장점 소형, 제작 식국 구조가 간단, 흡입 성능 우수, 기포 발생 적다. 단점, 소음과 토출량이 맥동이 크다. 둥둥둥둥둥둥. 플런저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다. 수명이 짧다. 자, 베인 펌프, 구조 간단, 성능 좋아. 소형 경량이며 맥동과 소음이 적어. 수명 길고 고장 적어, 수리 관리 쉬워. 회전력이 안정돼 있어. 제작 시 단점이 뭐예요? 정밀도가 요구돼. 점도에 제한을 받으면서 이물질에 민감해. 그러니까 유압, 그러니까 그 기름에 뭔가 이물질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문제 생기는 거야. 구조가 복잡해. 그래서 기어 펌프와 베인 펌프는 약간 대칭점에 있어요. 왜냐? 수명이 길고 수명이 짧고, 맥동량과 소음이 적은데 맥동량이 크고,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플런저 펌프.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이다. 피스톤 펌프라고도 해요. 가변 용량이 적합하여 토출량의 변화의 범위가 크다. 그 압력이 나오는 토출량, 그게 변화가 크다. 대신 단점, 흡입 성능이 좋지 못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수리가 어렵다. 소음이 크고 베어링에 가해지는 부하가 크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외우자. 그래서 유압 펌프 내용이 나오면 유압 펌프 세 가지, 기어, 베인, 플런저. 자, 장점 뭐, 단점 뭐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끔 해줍시다. 자, 이상 현상. 유압유를 토출하지 못하는 이유. 오일 탱크의 유체량이 적다. 유압유의 점도가 높다. 펌프 회전 속도가 낮다. 흡입 스프레이너가 막혔다. 펌프 입구에 공기가 유입된다.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 유압유의 양이 부족하다. 유압유의 점도가 높다. 유압유의 공기가 혼합되어 있다. 유압 펌프의 배열이 마모되었다. 흡입 라인이 막혔거나 공기가 유입되었다. 펌프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에 우리 유압 펌프의 구조와 기능 봤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뭘까요? 유압 실린더 및 모터를 봐야 됩니다. 자, 유압 장치에는 유압 발생 장치, 유압 구동 장치, 유압 제어 장치가 있는데, 바로 전에 유압 발생 장치를 봤다. 그게 뭐였다? 유압 펌프였다. 이제는 그래서 유압 실린더와 모터의 구조를 보자. 유압 실린더. 유압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었다? 펌프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한다. 액추에이터는 행동하는 것. 자, 그럼 유압 모터는 뭐냐? 유압 에너지를 이용해 회전 운동한다. 자, 실린더는 직선, 모터는 회전. 자, 실린더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발생시킨다고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운동하니까 직선 운동인가? 라고 해서 유압 실린더는 직선으로 이해하시고, 모터 뭐예요? 모터 뱅글뱅글 돌아서 하는 에너지가 모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전 운동한다. 약간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외워야 돼. 실린더는 직선, 모터는 회전.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유압 실린더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단동 실린더 피스톤, 단동 실린더 램형,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특징, 쿠션 기구를 통해 왕복 운동 시 충돌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유압기기의 손상을 방지한다. 충격을 흡수한다. 실린더 자연 하강 현상 원인, 실린더가 원래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내려가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쥐가 쑥 내려가는 이 현상, 작동 압력이 낮을 때 내부 마모, 컨트롤 밸브 마모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자, 유압 모터. 자, 다시 한번 실린더는 직선, 모터는 회전. 기억하세요. 기어 모터, 메인 모터, 플런저 모터. 자, 장점, 무단 변속 이용이 작동 신속 정확, 변동 역전 제어, 속도나 방향 제어, 소형 경량 고출력 낼 수 있다. 알아두시고, 유압류에 인화되기 쉽다가 단점이에요. 인화 불나기 쉬워. 점도 변화에 의해 유압 모터 사용 제약이 있다. 끈끈하냐 끈끈하게 열버졌냐에 따라서 사용 제약이 발생해 공기나 먼지에 성능 떨어질 수 있다. 즉 불순물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성능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컨트롤 밸브 구조와 기능. 자, 봅시다. 유압 회로 내의 크기, 속도, 방향을 제어하며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이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압력 제어 밸브, 회로 내에서 유압을 일정하게 조절 크기 결정. 자, 어땠어요? 제어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압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크기를 결정하고, 토크 변환기에서 과단 오일 압력을 조절하고, 과부하 방지와 기기 보호를 위해 최대 압력을 조절하고, 조절 결정이죠. 조절 다 조절이에요. 뭐였어요? 제어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조절하는 거죠. 크기를 결정해주는 역할, 조절입니다. 자, 릴리브 밸브 있고, 강압 밸브 있고, 시퀀스 밸브 있고, 언로더 밸브 있고, 카운터 밸브 밸브 있다. 읽어봅시다. 자, 체더링 현상. 릴리프 밸브에 볼이 밸브의 시트에 충격을 주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 자, 체더링은 소음이다. 링 뭐예요? 벨소리 링 울리는 소리. 그래서 소음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유량 제어 밸브, 회로 내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제어한다. 자, 운동 속도 제어하는 거예요. 운동 속도. 아까 압력 제어 밸브는 크기를 결정. 오히려 압력 조절, 최대 압력 조절했었다면 여기 뭐다?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그래서 분류 밸브, 니들 밸브, 교축 밸브,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온도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방향 제어 밸브. 자, 방향 제어 밸브는 뭐다?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한다.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즉, 아까 크기, 속도,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크기, 속도, 방향. 크기는 뭐가 있었냐? 압력 제어 밸브가 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유량 제어 밸브는 뭐 했어요? 운동 속도를 제어했어요. 그럼 이제 뭐다? 방향 제어 밸브는 그 이름 그대로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 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 스풀 밸브, 감속 밸브, 셔틀 밸브가 있다.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유압 탱크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탱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압 회로 내의 작동률을 저장하는 용기. 자, 탱크, 연료 탱크, 물 탱크, 먼 탱크, 저 탱크, 이 탱크 다 뭐다? 저장하는 용기.
군인이 타는 그 전투용 탱크 말고 이 탱크는 저장하는 탱크. 그래서 저장하는 용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의 발산을 통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냉각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자, 유압 탱크의 유가 뭐였다? 기름. 기름은 뭐다?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화점이 되지 않게, 자연발화가 되지 않게, 인화점에 도달하지 않고 자연발화 되지 않게끔 열을 항상 냉각시켜줘야 되니까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안 하고 가면 어떻게 유압 탱크에서 뿌강 터지면은 박살 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해서 미드웨이 해전.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크게 싸웠던 해전 중 하나인데 영화로도 있어요. 거기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많았어요. 그랬는데 일본 항공모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국 해군에게 진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항모에 그 기름을 넣어둔 탱크 있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폭격기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직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연료를 넣어둔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항공모함이 반으로 바닥 쪼개져요. 거기에 사람이 다 죽고 항모가 그냥 박살나버리니까 항모가 많았는데 적었으면 적습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버리니 당연히 전력차가 나겠죠. 항모가 많았는데 적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에 의해서 폭발이 엄청 크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열 발산을 통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소음과 마멸 현상으로 인한 공기 제거로 캐비테이션 현상을 억제해야 된다. 탱크 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오염물질을 침전해야 된다. 온도차에 의한 웅축수 제거해야 된다. 펌프 모터 밸브 설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음 감소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탱크 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오염물질 침전이 뭔 소린가요 하는데 요렇게 네모나게 수평으로 이렇게 탱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침전물이 넓게 쌓이겠죠. 근데 요거를 약간 기울여 탱크를 기울여 놓았습니다. 그럼 침전물이 여기만 쌓이겠죠. 안녕하세요, 전 침전물이에요. 이러면서 침전물이 여기만 쌓이니까 오염물질을 침전물 여기만 해가지고 나머지 공간 확보가 더 깔끔한 그 기름들, 오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경사지게 하는 겁니다. 자, 구비 조건,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 2번과 맞죠. 공기 수분 중에 이물질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흡입관과 복기관 사이에 격판이 있어야 된다. 작동률을 빼낼 수 있는 드레인 플러그 유면제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유압유. 드디어 유압유 나왔습니다. 동력원으로부터 발생된 에너지를 설비의 구동부, 모터 또는 실린더 전달하는 매체액이다. 자, 마찰열을 흡수하고 부식을 방지한다. 필요한 사이를 밀봉한다. 움직이는 요소의 습통부를 윤활한다. 동력을 전달한다. 자, 마찰열 흡수하고 부식 방지, 동력 전달, 밀봉 이런 것들, 윤활, 이게 뭐다? 작동유, 유압유의 기능이다. 다음 구비조건. 이 구비조건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비압, 축성, 불순물 분리 잘 될 것, 화학적 변화가 적어서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화학적 변화가 크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죠. 상태 변화 일어나요. 상태 변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알기 쉬운 상태 변화가 뭐예요? 물 붙는 거죠. 즉 화재예요. 화재도 상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있어요? 기화도 있죠. 고체화되는 거, 그거 다 상태 변화예요. 액체가 기화가 되었습니다. 기체가 되었습니다. 상태 변화. 액체가 고체가 되었습니다. 상태 변화. 그런 상태 변화가 안 되게끔 화학적 변화가 적어 화학적 안정될 것. 장기간 사용에 견디고 윤활성이 클 것. 부식 방지.
체적 탄성 개수 크고 밀도가 작을 것, 내열성 크고 거품이 적을 것. 거품이 적어야지 공기 이런 등등의 이물질이 없어요. 자, 이물질에게서 하는 거고, 점도 지수가 크고 넓은 범위에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적당한 유동성과 점성을 갖고 있을 것,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불활성일 것. 자, 다음을 또 볼게요. 자, 3번 첨가제. 자, 유압류에서의 첨가제는 또 뭐냐? 자, 마모방지제가 들어가겠고요. 소포제, 거품방지제 되겠고, 유동점 강화제가 있어야 되겠고, 산화방지제, 점도지수 향상제, 유성 향상제 등이 있다. 자, 이 첨가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읽었던 거, 자, 여기서 읽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변화가 적어야 된다. 부식방지 있어야 된다. 산화 있어야 된다. 윤활성 있어야 된다. 유동성, 점성 이런 거 다 어디 있어요? 마모방지, 거품방지, 유동점 강화, 산화방지, 점도지수 향상, 유성 향상제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읽으면서 3번을 같이 대비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자, 4번 점도. 온도가 상승하면 저하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높아진다. 자, 끈적끈적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맑아져요.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면은 더 꾸덕꾸덕해져요. 자, 이런 거란 느낌 봅시다. 저 점도지수,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를 표시. 자, 점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뭘로 예를 들까 하면은, 자, 우리 삼겹살을 생각해요. 삼겹살을 구우면은 프라이팬에 그냥 구웠어. 자, 불판에 굽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우리 캠핑 가서 굽는 게 아니라 그냥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겹살을 굽다 보면은 기름이 나와요. 지글지글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 때문에 고기가 더 잘 구워지죠. 근데 프라이팬에 이런 불들이 있었는데 이 불이 꺼져. 그럼 여기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기름들이 하얗게 굳어요. 하얗게 굳어. 다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 다시 그 하얗던 기름, 굳은 기름이 다시 투명한 기름처럼 변해요. 근데 이 점도가 뭐냐? 이 하얗게 굳어버린 그 끈적끈적한, 왜 그렇게 됐냐? 온도가 떨어지니까 굳은 거죠. 점성이 강해져가지고 점도가 끈적끈적해서 굳은 거야. 근데 다시 불을 켜가지고 뜨거워지면 다시 그게 투명한 기름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내가 먹는 걸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자, 하지만 우린 계속 해야 한다. 다음. 이상현상. 자, 점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 유압이 높아진다. 동력 손실이 커진다. 관내 마찰 손실이 커진다. 열 발생 원인이 된다. 공동현상에 소음이 발생한다. 점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 유압 펌프 효율 저하, 실린더 컨트롤 밸브 오일 누출 발생, 회로 내 압력 저하 발생, 열화 판정, 수분 유무 확인해야 되고, 냄새로 확인해야 되고, 점도 상태 확인해야 되고, 색깔 변화나 침전물 상태 해야 되고, 서지 압력, 유압 회로 중에 과도적으로 발생한 이상 압력 변동의 최대치를 말한다. 서지 압력이란 게 요거다. 회로 내의 밸브를 갑자기 닫았을 때나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는 일시적인 큰 압력 증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이상현상에 대해 서지 압력이란 건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유압이 진공에 가까워지므로 기포가 생겨서 이로 인해 국부적 고압이나 유압 펌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하고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뭐가 캐비테이션이. 자, 숨돌리기 현상. 압력이 낮고 오일량이 부족 시에 오일 속에 기포가 생기면,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생기면 작동 시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하여 압력이 강하여 피스톤이 정지하는 현상이에요. 숨돌리기 현상이라는 게. 자, 기포가 생겨서 기포가 생긴 공기가 압축이 돼버리고 팽창하고 압력이 강해서 피스톤이 정지되는 현상이 숨돌리기 현상이고, 그리고 현상 발생 시 작동 지연과 유압류 공급 부족과 서지 압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숨돌리기 현상이 생기면 서지 압력 관련해 가지고 서지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숨돌리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서지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발생하지만 있다. 자, 다음 6번 기타 부속 장치. 어큐뮬레이터 추갑지. 자,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기. 충격 압력의 흡수, 보조적 압력원, 서지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 충격 완화, 맥동류의 감쇄 등이 있다. 어뮬레이터가 이거를 저장하는 용기예요. 압력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오일 필터, 유압 장치에서 카본 덩어리 등 이물질을 걸르는 여과기다. 우리 필터, 무슨 필터, 정수기 안에 필터 이런 것처럼 필터가 뭘 걸러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는데 여러 가지 어플을 쓰면서 무슨 필터 하죠. 그러면은 필터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나 말고 딴 사람이 찍혀 있잖아. 갑자기 내가 잘생겨지고 내가 이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게 안 보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서 걸러가지고 씌워주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오일 필터는 유압 장치, 카에서 카본 덩어리, 탄소 덩어리들, 그런 찌끄레기들을 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류는 복기관 필터, 흡입관 필터, 압력관 필터 등이 있다.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하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무 조밀하면은, 적어도 이게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필터가. 근데 이게 너무 조밀해. 그럼 뭐가 발생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자, 그럼 캐비테이션이 오는 뭐다? 기포가 생겨서 뭐였어요? 진동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진동소음. 그리고 뭐가 돼?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시키는 그 공동연답, 즉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조밀하면. 자, 오일실. 오일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압계통에 수리할 때마다 교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일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그리고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교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일실은 종류, 오링, 유패킹, 메탈 패킹, 더스트실.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 누출하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함. 오일실의 구비 조건, 비중이 작고 내압성이 있어야 함. 강도가 크고 정밀 가공면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오일실은 뭐다? 오일 누설 방지, 요것만 외워둡시다. 그리고 뭐다? 교환하는 거. 자, 유압 파이프, 유압 장치에 쓰이는 배관으로 강관이나 철심 고압옷을 사용한다. 파이프니까 배관, 그리고 강관이나 철심 고압옷을 사용해야 된다. 왜? 유압 압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유압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인다고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다음 차시까지 나오는 이 유압은 부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험에 부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압 관련된 내용들은 꼭 제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알고서는 공부를 좀 더 신경을 써봅시다. 자, 유압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